안녕하세요. 셰프크루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셰프크루 최은지입니다. 이번에 졸업생 임시비자에 대해서 찍었는데 독립기준이 바뀌었잖아요. 네. 60에서 65점으로. 근데 솔직히 60점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는 독립기준이면 거의 이제 포기했거든요. 올 때부터 포기했어요, 사실은. 잠깐만. 올 때부터 포기했어요. 왜 그러세요? 네. 나름 요리곤 있었어. 한번 해보긴 해보자. 그래도 호주 사니까. 근데 7점이 그렇게 빨리 오는 게 아니지? 아니죠. 그것도 그렇고 일하면서 그 IH 하는 거. 현지가 새벽 4시에 출근을 해요. 봐봐요. 이렇게 보여줘. 이렇게? 이렇게 보여줘. 여기도 물집 잡혔다가 터지고 여기 이거랑 근데 이게 아프진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독립기준 이민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TSS. 그게 가장 현실적이죠. 그것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너가 생각하는 그 영주권의 길, 비자의 길은 TSS가 가장 쉽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뭐 개인의 능력으로 영어 점수가 높다거나 하면 빨리 영주권을 딸 수 있지만, 또 여러분들 호주에서 요리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TSS 비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요리사로서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구 조건. 제가 이번 영상을 이제 촬영하는 목적은 그겁니다. 우리 저번에 그 법무사님들이랑 막 이렇게 영상을 찍고 그랬는데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쵸, 영어가 너무 많아요. 나도 몰라.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미 법무사님을 빼고 저희 얘기로, 저도 어떻게 보면 요리사잖아요. 그 요리사의 관점으로서의 TSS 비자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쉽게 한국말만 써서 네, 쉽게 알겠습니다. 가봅시다. 일단은 TSS 비자의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그리고 이번에 바뀐 이민법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건 것 같아요. 뭐 제 의견이니까. 호주에서 공부를 했으면 그 공부에 대한 결과를 정확히 제출하고 그거에 대한 경력을 증명하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력을 2년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옛날에 그 이제 TSS 비자 전에는 457 비자라고 스폰서가 있었는데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물론 영주권도 RSMS나 뭐 기타 등등으로.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아니 학교를 다니다가 그냥 일을 대충 하는 거예요. 뭐 어차피 졸업했을 때 4.5만 있었으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한인 식당에서만 일을 하고 뭐 자기가 편한 곳에서만 일을 하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TSS 비자 법이 바뀌고 나서 엄청나게 어려워졌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공부를 했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경력을 그래도 제대로 쌓았을 거예요. 맞죠?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하게 좀 바뀐 비자법에 굉장히 피해자가 됐는데, 솔직히 그런 사람들, 뭐 물론 각자 이제 뭐 사정은 다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요리를 공부하러 오시는 학생들은 정말로 정석적으로만 하면 돼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영어 공부하고 학교 들어가서 누구보다도 빨리 일을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그 우리 전 영상을 보면 경력의 인정의 부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데미 셰프 이상의 5만 불 정도의 연봉을 받는 거라고 기억나시죠? 졸업하고 데미 이상의 5만 불 경력, 진짜 어렵지 않아요. 지금 저희 셰프크루 졸업생들은 단 한 명도 누락 없이 데미 이상의 5만 불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박수 칠 일은 진짜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학교의 IP 기간이라고 불리는 유급 실습 기간이 6개월이 있어요. 대부분 그 유급 실습 기간은 1년 정도 학업을 끝내고 나서 중간에 유급 실습 기간이 있는데 1년 동안 이미 경력을 쌓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유급 실습 풀타임으로 일할 때 이미 연봉이 한 45,000, 48,000 정도 돼요. 응. 제가 IPG 한 3개월 남았거든요. 그런 생각. 연봉 안 됐어? 아니 그거에 그 얼마 정도 받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요. 보통 뭐 쿡으로 받거나 코미 셰프로 받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요즘에 한 45,000불 정도 계약을 할 거예요. 그 풀타임 계약을 할 건데, 물론 파타임으로 계약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전체 연봉은 나오니까. 그러면 학교 1년 동안 20시간 학생으로서 일했고, 그 다음에 6개월 풀타임 했고, 나머지 또 6개에서 8개월은 또 학생으로 일했고, 그쵸. 경력이 지금 2년이 있는 거잖아요. 맞죠? 졸업하고 나서 데미를 못 단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뭐 그 호텔 같이 계급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진짜로 몇 년을 일해야 되고 이렇게 그 까다로운 업장이 아니면 대부분은 데미랑 콤이랑은 별로 그렇게 큰 상관을 안 해요. 업장에서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요리 유학을 이제 쉽게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리사가 영주권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진짜로 캐나다가 더 쉽다고 합니다. 캐나다로 가세요. 저 이제 한지 몇 개월 됐잖아요. 1년도 안 되고 짧은 기간인데 벌써 느낀 거는 아 이거 열정 없으면 진짜 일단 저는 뭐 오래 할 걸 생각하고 왔고 영주권은 얻으면 좋다 이렇게 독해요. 독해요. 일단 독해. 아무튼 그 TSS 비자의 이제 가장 중요한 요건이 이제 경력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에서 IELTS 학원 다녀갖고 5.5 받아갖고 대학을 들어가면 뭐 일을 할 수 있나? 대학교 가자마자?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합니다. 네? 아니 뭐 외국에서 취직하는 게 장난이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좋은 편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영어가 되고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거를 배워가면서 취업은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셰프크루에서 대학 들어가면 오늘도 저희가 직업교육을 저희 사무실에서 하는데 해줘요. 1차는 법을. 근데 대부분 구해요. 진짜로 어렵지 않거든요. 기본은 영어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바뀐 TSS 법은 요리사 관점에서 때 경력이에요. 경험을 쌓고 경력을 만들어가는 거. 그러면 대학교를 들어가서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을 2년 동안 제대로 해야지만 졸업하고 TSS를 위한 그 경력 요건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데미셰프 이상의 5만 불. 호주는 솔직히 뭐 계급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경력을 더 중요시 여기거든요. 저도 어프렌티스 밑으로 들어가서 배워야 돼요. 근데 섹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뭐 수셰프가 돼서 오면 당연히 수셰프는 좀 얘기가 틀리겠지만 그 밑에 있는 섹션을 관리하는 CDP한테 다 배워요. 데미를 어떻게 달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시드니에 레스토랑, 호텔, 카페, 캐주얼 레스토랑, 비스트로, 케이터링 컴퍼니 등등등등등 엄청나게 몇만 개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선택을 하는 문제지 이게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직업교육도 시켜주기도 하니까. 저 근데 저는 데미를 안 달았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쿡이거든요. 이게 꼬미하고 데미하고 뭐가 다를까요? 코미하고 데미가 다른 점은 뭐 일단은 코미가 뭐냐면요. 코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낮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호주 사람들은 어프렌티스가 4년 동안 있거든요. 호주 외의 나라 사람들은 어프렌티스를 하지를 못해요. 그럼 우리는 쿡 아니면 코미 셰프예요. 그럼 코미를 달면 그 밑에 막내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데미는 뭐예요? 그 윗단계 위. 그럼 이 사람이 데미 위에는 뭐예요? CDP. CDP는 뭐죠? 한 섹션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휴가를 갔거나 아니면 이렇게 부재 중이었을 때 이걸 관리를 누가 하죠? 데미가 하죠. 그럼 데미는 뭘 배워야 되죠? 그 섹션을 다 알아야겠죠. 그렇죠. CDP가 될 준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 데미가 이 코미도 그럼 코미가 뭘까요? 데미가 부재 중일 때 코미가 데미 일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데미가 CDP 역할을 하는 거고. 맞죠? 그러니까 맞죠? 그러면 CDP는 수셰프가 부재 중일 때 수셰프를 하는 거고. 그래서 수셰프는 헤드셰프가 부재 중일 때 하는 거고. 결국 이어져 있습니다. 코미가 헤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코미가 1년만 하더라도 그 섹션은 완벽하게 할 줄 알아요. 물론 서비스 정도까지는. 물론 여기서 메뉴를 개발하고 무슨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섹션을 관리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정도, 2년 정도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졸업하고 데미는 어렵지 않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코미 못 준다, 데미를 못 준다라고 하면 나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업장 측에서도 한 사람을 그렇게 트레이닝 시켰는데 코미랑 데미의 연봉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그러면 한 2-3천 불 더 주고 데미로 쓰는 거죠. 그쵸. 한 명 새로 들어와서 다시 처음부터 트레이닝 시키고 뭐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호주에 레스토랑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요. 아니 왜 영주권이 생겨나고 왜 스폰서 비자가 생겨났겠어요? 요리사가 부족하니까.
저 일하는 데도 항상 찾고 있고 친구들도 다 항상 찾고 있고 이게 다 찾고 있어요. 학생 때는 일 구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풀타임으로 풀리는 순간 진짜 쉬워요. 아 정말 쉬워요. 맞아. 네. 저 일하는 데도 지금 계속 저한테 너 IP 언제라고? IP 언제라고? IP만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 업주 측에서는 그 주급을 주고 더 많이 시켜 먹으려고. 싸니까 일단 그리고 싸니까. 저 헤드도 그렇고 다른 그 셰프들이 네가 제일 비싸다고 가장 비싼 인력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진짜로 우리나라 사람이 일을 진짜 잘해요. 현지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독해 보이는 것처럼 맞죠? 도끼가 있는 것처럼 일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약간 좀 그런 주인의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걸 잘 해야 되는. 맞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빨리 풀타임으로 고용을 하길 바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여기서 1년 동안 아니면 혹은 1년 넘게 트레이닝을 받았어. 내가 나가면 또 새로운 사람을 고용을 해야 돼. 그러면 딜을 하십시오. 나 여기서 데미 주라고. 뭐 2, 3천 불 올려주라고. 가장 중요한 거 오늘의 결론은 TSS 비자를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끔씩 이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마지막 거. 다른 더 빠른 길을 못했을 때 하는 마지막 관문. 그렇지. TS 비자는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간도 주는 거예요. 4년이라는 기간을. 얼마나 좋아. 호주에서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연봉이 가장 높고 거기다가 이런 다이닝 문화가 어딨어. 이렇게 발달된 다이닝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가 물론 있습니다. 미국도 있고. 그 다이닝 문화가 베이스인데 시급이 높잖아요. 돈을 잘 주잖아요. 그쵸. 어차피 요리를 생각하고 왔으면 어차피 요리를 할 건데 뭐가 다른가 싶어요. 캐나다는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저 캐나다에서 뭐 유학했다가 오신 이제 그런 학생들한테 많이 이제 들어서 좀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렇게 다이닝 문화가 좋지 않대요. 이런 어차피 유학을 하고 요리사로 성공할 거면 항상 제가 말하지만 학교 보지 마시고요. 나라를 보되 산업을 보십시오. 이게 정답이에요. 저 오기 전에 이제 듣기만 했어요. 호주 음식 문화가 되게 발달됐다, 다이닝 발달됐다. 근데 오기 전에 모르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유학 체계도 잘 돼 있고 뭐 산업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발달이 된 것 같고 그래서 기회도 얻을 수 있고 전 영어 쓰면서 살고 싶고 뭐 요런 복합적인 것 때문에 왔는데 막상 와서 요즘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돈이 되면 2번씩 이제 햇 레스토랑을 좀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점점 그지가 돼가고 있죠. 은행 잔고가 쭉쭉쭉쭉 떨어지는데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 그런 데를 안 가보면 모르잖아요. 제가 있는 업장에 있는 요리만 아는 거라 그렇지. 여러 가지 다녀보면서 여기는 이것과 이거의 조합을 쓰는구나. 예를 들어서 킹피쉬를 하는데도 어디에서는 킹피쉬에 뭐 그런 시드 이런 되게 맑은 술을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크리미하게 막 트러플이 넣고 막 이런 데도 있고 뭐 세비체라든지 뭐 같은 킹피쉬를 타타키라든지. 쓰더라도 되게 다른 스타일로 하고 이런 거를 알아야 그 다음에 저도 언젠가는 메뉴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진짜로 유학을 전에 한번 호주로 오셔서 식당들 뭐 투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저희 소풍이라는 회사를 저희 홍보 잠깐 하겠습니다. 소풍이라는 회사는 맛있는 여행 소풍입니다. 요리사가 운영하는 여행사입니다. 많이 이용해주세요. 네. 어쨌거나 와보세요. 먹어보시고 둘러보시고 내가 진짜로 이게 공부할 수 있는 나라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배우러 오는 거구나. 이런 나라에서 내가 경력 쌓는 거구나. 직접 느껴보세요. 물론 대부분의 학생은 제 말을 이제 듣고 나서 유학을 오지만 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학생 때는 몇 군데서 일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카페에 맞을지 호텔에 맞을지 레스토랑에 맞을지 스케줄 레스토랑에 맞을지 아니면 뭐 케이터링에 맞을지 방퀴에 맞을지 아무도 몰라요. 맞아. 그래서 학생 때는 여러 가지 트라이얼도 해보고 호주 법상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 업장에서 일을 또 해야 되니까 뭐 1년 정도야 뭐 일단 아무 데서나 해봐도 되지만 이제 1년이 지나고 이제 IP 풀타임 됐을 때는 그래도 좀 다이닝에서 일하는 거를 뭐 추천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또 합니다. 아셨죠? 오늘의 결론. 학교 제대로 다니고 영어 제대로 배우고 일 제대로 하면 그러면 사실 TSS가 어려운 비자는 아니죠. 더 좋은 비자죠.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비자니까. 해외에서 공부하고 일해라 이거잖아요. 근데 그쵸? 영어는 당연히
해외에서 하니까 음. 영어권 나라에서 쓰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음. 그러니까 정말 요리사로서의 길을 제대로만 한다면 딱히 뭐 자. 문제될 필요는 없는 자, 우리가 영어 해야 되고 학교 다니고 그다음에 네. 일해야 되는 거. 자, 영어 해야 되는 거. 자, 생활 영어 해야 되고요. IELTS 해야 되고 직무 영어 해야 됩니다. 자, 학교 열심히 다니셔야 되고요. 숙제하고 과제 머리 싸매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일 내가 맞는 업장을 찾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팀원이 안 좋으면 나가셔야 되고요. 그죠? 내가 어떠한 지금 스타일의 요리를 공부하고 있나 찾아가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개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 무수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수하게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고요. 좀 제발 좀 들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잔소리 영상인가요? 편지랑 나중에 퇴근 후 한 장을 찍을게요. 저 8시에 끝나고 와서 찍고 잠 안 자고 다시 일하러 4시에 가요. 오케이. 해봤는데 안 죽더라고요. 한 번에 훅 가요. 한 번에 훅 간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는 거는 뭐 이제 그만할게요. 아, 이거 뭐 누르던가 말던가. 근데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적으로 눌러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